더 여기서 계속 논의를 물론 뭐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말씀 코미티 본부 12시 일정이 있어서 지금 하든 나중에 대체 뭘 논의를 해야 될 주제가 어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하자 하시고 다 알고 계신데 왜 그러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논의해야 될 건? 제가 이해하는 바를 좀 말씀드릴까요? 네. 논의해야 될 것. 아까 세 가지 제안을 한 부분 기존 지출의 이름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다 안 했다가 지금 공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거를 논의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의에 오늘 한시적인 이 논의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했던 소위가 필요할 수 있겠다가 납득이 되면 그거는 따라서 구성은 논의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지금 사실관계나 뭐나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3일 제한인 거죠? 세 가지 제안. 아까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공부단 문제. 공부가 프레임으로 다양하거나 복지구 이런 이 세 개. 결과는 논의 중이었어요. 이제 그런 논의들을 여기에서 각 조직의 이야기들 의견을 이제 얘기하면서 좀 더 압축하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좀 구성을 해보자 여기까지 이제 제안이 된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 소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반대 의견도 있으니까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 위원장께서는 너무 단정적으로 대안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예, 이건 어쨌든 제 생각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는 좀 이런 자리들이 어쨌든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원래 생각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얘기를 하면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 네 분의 그 재능안에 있는 네 분하고 뭐 서울 본부장님하고 우선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지금 드는 거거든요. 서울 본부장님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저쪽으로 거부를 했고요. 만남 직후에 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과정이 많습니다. 아주 많은 단위에서 뭐 중재면 중재, 내부에서도 중재였죠.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대전제가 있죠. 서로에 대한 인정을 합니다. 그게 당사자들이 뭐 앉아가지고 뭐 감나라나 파나라 이게 맞았네 저게 맞았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체부터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득보다 실이 많다고 했잖아요. 또다시 뭐 문제 해결보다는 모두 공방만 접붙될 뿐이고, 그런 과정들이 뭐 없었으면 새롭게 해볼 수 있겠지만 바뀐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풀려가면서 없는데 다시 이전에 했다가 안 됐던 거 또는 한쪽이 거부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시 뭐 다른 이름을 갖다 놓고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야기 정확하게 정리합시다. 아까 다시 3인의 제안을 뭐 세 가지 안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전의 과정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야기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가 있는데 이야기가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뭐 필요 없다, 한쪽에서는 또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고 뭐죠? 뭐가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건가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냥 정리를 하시든지 이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정리를 하시든지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일단은 회의 초반에 각각 현재 이제 참여하고 있는 논의가 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처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얘기를 현재 하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더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뭐 강수석 동지나 황창훈 동지나 뭐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하셨던 노인들 동지나 더 그 얘기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더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면 다음 주제로 가서 그러면 뭐 어쨌든 함께 할 수 있는 어쨌든 공대위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단위들도
계시다고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뭐 공대위를 포함해서 어쨌든 그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셨을 때, 소위 제안을 서울본부장님 처음 말씀하셨어요. 네, 하셨는데 이건 어쨌든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시면, 그럼 이 자리에서 그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죠. 지금 강철수 동지 말씀하시는 거, 이 자리에서 하자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양쪽 동지들이 이견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토론하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서 토론해서 합의가 뭐 공대위에 있는 연대 단위들이 뭐 저도 좀 입장이 다른 것 같긴 한데, 되면 뭐 공대위 결정으로 강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대위는 그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표결할 겁니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아니면 그냥 일단은 이 정도 수준에서 오늘 뭐 어쨌든 뭐 제가 느끼기에는 저기 강철수 동지는 3가지 안을 제출하신 것 같고, 노동조합은 조합 안에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노동조합 안에서 토론하자, 이야기하자,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예. 요걸 가지고 토론하면 됩니까, 그러면? 제가 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잠시만, 이게 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강철수 동지하고 저기 황창원 동지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토론하면 됩니까? 그리고 요렇게 토론하면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과정, 처리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설사 그러면 연대 단위들이 합의가 됐든 마음 모았다고 치면 그거는 그러면 따르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일단 그럼 뭐 이 안에 대해서 뭐 흘러나온 얘기들이 있으니까 뭐 각 단위들의 고민과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자리로 갖고 두 동지들이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시는 자리를 가지실 건지, 뭐 이런 게 좀 분명하게 있어야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무작정 토론하고 토론의 결과를 놓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질문 드립니다. 네. 일단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소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3가지면 아까 3번째 것과 관련해서 1년 이내 퇴사금지와 관련해서 제가 일정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나 노동자 입장, 그리고 봉투위와 사회적 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한국사람 농성장을 찾아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몰라서 묻냐, 이게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가령 공동위원장 누가 어떻게 선출할 거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도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런 걸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 논의할 거냐, 네. 좀 필요하면 해도 좋은데요. 근데 분위기를 김인우 위원장님도 가지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님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논의가 더 또 진척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소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논의가 더 진척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상을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 상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봉투위도 그냥 이름만 공대위가 봉투위로 바뀌는 건지, 네. 사회적 환원은 왜 갑자기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솔직히. 네. 저희가 뭐 그거를 투쟁기금은 뭐 다른 데 쓴다고 그런 적도 없고, 네. 왜 이제 지금에 와서 그 얘기를 언급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수많은 아까 그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럼 해고자들 좀 개별 상태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가 제일 좋거든요. 네. 그럼 예전에 더 상태 안 좋을 때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걸 강제하려고 굳이 요구에 넣냐,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1대1로는 안 되니까, 전화통화도 안 되고 만남도 안 되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들을 받고 그렇게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일종의 중재인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끝을 보자 이렇게. 제가 이 공대위 회의에 자주 오지 못했죠. 옛날에
재능투쟁 시작할 때는 제가 당시에도 전협위원장 3년 됐기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참여를 했고 최근에는 뭐 참여를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참석하게 된 것도 저한테는 따로 이렇게 카톡이나 뭐 문자가 오지 않아서 상황실에 왔다가 누가 회의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하여튼 이런저런 서로 간의 오해라든지 상대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아마 적나라하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오늘 발언을 안 하고 나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또 회의에 늦게 왔고요. 뭐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동지들을 전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운동의 원칙이나 노선이 또 분명한 분들이 다양하게 계시고 조직과 소속 단체도 다양하고 또 이 재능 투쟁을 바라보는 입장과 태도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고 여러 단위에서 또 여러 개인들이 이 재능경대위 재능투쟁 문제와 관련한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입장들을 냈고 저 또한 개인으로서 또는 전협위원장으로서 아마 3월 11일경에 제가 해고 한 13년 차를 맞는 날 저도 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제한적으로 감히 뭐 운동을 오래 한 동지들 앞에서 운동이 이렇쿵 저렇쿵이 아니라 해보자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재능의 해보자들이 최근에 겪고 있는 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며 또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제 개인 입장 겸해서 다시 얘기했고 그때 제가 냈던 의견은 종탑에 있는 동지들이든 황구단 쪽에 있는 동지들이든 전협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해보자일 뿐이다. 똑같은 해보자들이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논의나 경과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끝없이 대화를 좀 시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능투쟁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사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것이 어떤 양쪽에 있는 동지들한테 누군가에게는 더 서운하고 누군가에게는 조금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제가 글을 쓴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대단히 좀 객관적이기를 원했고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양쪽이 또 다 저한테 섭섭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의견을 내고 그 입장과 의견에는 저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능투쟁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재능투쟁 이전에 학습지투쟁 이 자리에 계신 동지들 아마 알 겁니다. 대교 한솔투쟁, 뭐 진격투쟁 할 때 저도 뭐 부상 당하면서 다 같이 했고요. 그런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 투쟁이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서 전체 분위기를 제가 아마 꿰뚫지는 못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제안 뭐 얘기가 있었는데 세 가지 제안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들은 것은 소위 구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위 구성이라는 게 이제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이뭐 회의 자료나 이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그 소위 이제 총론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또는 총론적 합의에 이 물꼬를 틀 수 있다라고 볼 때 사실 이제 소위 구성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막혀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제가 뭐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소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오히려 강론적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총론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나치게 이렇게 형식적인 소위 구성에 이렇게 집착해서 어느 한쪽이 일반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계속 이렇게 서로 왈가왈부 하기보다는 안 된다고 하면 그 문제는 뒤로 좀 유보하든지 하고 오히려 어렵게 이렇게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면 이 자리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늘 또 어떤 측면에서는 낮은 수준의 합의라도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논의들을 어떻게 보면 지리하다고 할 정도로 한 번씩 더 해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능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또 재능 투쟁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동지들이 이런 논의의 과정에서 뭔가 좀 잘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는 동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무거움으로 보면 저는 지리한 논의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나 지리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기나긴 투쟁의 마지막 마무리를
꼭 승리로 이렇게 귀결시키기를 바라는 많은 동지들의 염원을 받아 안는 이 회의라고 하면 저는 5번이고 10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정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보면 그것이 소위가 됐든 뭐 어떤 논의 구조가 됐든 그거는 그때 가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은 쌍방간의 소위 의견의 불합치 상태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그 좁혀 나가는 과정들 좀 답답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뭐 이런 뭐 회의 단위에서 조금 더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어줍잖게 뭐 양쪽에 계신 그 표보자 동지들, 그 조합원 동지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별적으로 저도 뭐 제안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네, 논의 초기에 그랬고 하여튼 아쉬움이 좀 대단히 많습니다. 양쪽에 있는 동지들 다한테 이런 얘기가 양쪽에 있는 동지들한테 다 욕을 먹을지라도 저는 분명히 합니다. 재능투쟁을 바라보고 또 재능투쟁에 낮은 수준이지만 한패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작품의 사태를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상태에서 이 또다시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자리가 파행으로 가지 않게 다시 한번 오늘 뭐 아마 이제 집회도 있고 이래서 얘기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음에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끝없이 반복 공전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좀 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 서로 좀 인내하고 양보란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상호 간에 좀 인내하면서 지혜를 좀 모으고 흩어진 마음도 좀 모으고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친구자 투쟁 오래 하면서 민요총 회복특위도 그랬고 연맹회복특위도 그랬고 지역도 그랬고 단위노조 회복특위가 해고자들 간에 이견 차이가 격렬한 충돌로 발전하고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흘러서 서로 간에 그 의견의 합치점을 완벽하게 찾지는 못해도 봉합이라 됐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선례로 봤을 때 제가 동지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서로 간에 인내하는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전에 제가 밝혔다시피 투쟁의 영광로 속에 좀 녹는 시간까지 연대하는 단위들도 같이 좀 인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저는 다음 회의 오늘 이 단위 아마 이렇게 모여서 또 최근에 같이 하는 회의가 2번째라고 제가 들었는데 다음번 회의에서 조금 더 진전된 논의가 있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저는 또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시간을 좀 계속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그 조금 전에 우리 저 산하위 진장 동지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셨고 저기 강육 동지도 좀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이야기 진전을 위해서 아까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좀 확실히 좀 따를 거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두 동지들 모두 같이 재능투쟁을 만들어 가보자 라는 의지와 이런 것들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 아니 그것이 없으신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네, 그것이 있으신 거면 아까 이제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오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세 가지 안에 대한 뭐 여기도 못 알아들으실 정도면 다른 동지들도 또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제출하게 된 고민이나 문제의식이 있으실 테니까 그 얘기를 좀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동자 쪽에서 여기 노동자 중심으로 어쨌든 안에서 얘기하자라고 그게 아니시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이제 고민을 좀 얘기하시면 좀 더 토론을 진행하는 데 도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오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시간이 너무 안 돼가지고 또 다음에 얘기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소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뭐 힘들다고 하시니까
소위 구성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그런 얘기 드릴게요. 아니, 아. 네,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어떤 논의를 할 건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갖고 있는 판단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대의 지속성이든 아니면 현재 두 개로 나뉘어진 이 흐름이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투쟁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려면 그렇게 되기 위한 저의 기본적 판단의 대전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를 이미 말씀드렸는데 현재 비대위 체계와 종탑이라고 하는 이 형식과 투쟁 이거는 기존 지도부에 대한 명백한 불신정 성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를 단순히 임기가 끝났으니까 그 임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노동자 내부의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성립된 거다. 이거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형식 그 자체가 둘러싼 그 전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정치적 행위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양자가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이럴 수는 있어요. 저도 어디까지 판단을 했냐면 상호 그거를 인정하지 않은 채라도 그러면 이 투쟁을 마냥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재능을 향해서는 뭔가 투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제안으로서 저는 그 세 동지가 제출한 세 가지 그 제안이 상호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현실이라고 봐요. 서로 3인이 맞다 비대가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그것이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전제한 것 속에서라도 하기 위해서 제안을 저는 한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지금 충분한 공감대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제안조차도. 왜냐? 바로 그 전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대위 체계와 종탑농성에 돌입한 그것의 의미와 그것이 이후 만들어낼 어떤 과정에 대한 예측이 서로 완전히 달랐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병행되고 있어요.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핵심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소위 구성이 됐든 뭐가 됐든 또는 이후 투쟁을 통해서 어떻게라도 상호 100%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재능을 향해서 마지막 그 교섭을 좀 투쟁을 해서 이렇게 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느냐. 비대위나 종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제가 세 가지 논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전에 노동자 논의체계가 무너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거였거든요. 사과해라. 첫째가 그거였어요. 맞죠? 두 번째가 뭐냐. 개선을 전후한 투쟁 계획과 관련해서 마치 여기는 투쟁을 세월 잊지 못한데 예컨대 종탑이라고 하는 이걸로 투쟁을 당연히 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뒷과정은 노동자 내부 논의를 통해서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거예요. 논지가. 형식 논리가 그거라는 거죠. 그럼 그 형식 논리 배후에 있는 실제 정책 내용은 뭐냐? 그 모든 전자의 과정에 대한 책임이 기존 지도부에 있다 이거거든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였으니까 인정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인정 과정에 대해서. 그것이 밝혀져야 되고 논의가 돼야 돼요. 이거를 놔둔 채 비대위 형식과 종탑 투쟁을 무조건 전제한 채 뭐 해보자. 이것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계속